항상 어떻게 구합니까?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한다 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시그마는 모분산이지. 맞아? 분산이라는 값은 항상 분산 구하세요 하면 항상 누구부터 구해야 돼? 무조건 100%. 평균부터 구해야 돼요. 왜? 분산이든 표준 편차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평균을 구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서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균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M은 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8분의 아이씨 이런 거 이렇게 써주면 좋지. 통분해서 써주면 좋죠. 8분의 2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쓸게요. 예, 통분할 때 8분의 1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얘는 8분의 여긴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1 더하기 4 더하기 3 요래서 몇이 나옵니까? 평균이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시그마의 제곱 구해봅니다. 0의 제곱 곱하기 8분의 4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8분의 2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빼기 1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 탈로 통분을 해서 구해보면 1, 8, 여기까지가 8 그리고 여기까지 9 그리고 빼기 8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얘 몇 나옵니까? 4분의 5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게임 끝났습니다. 미지수 하나씩 하나 구할 수 있다. 4분의 1이라는 것은 n분의 4분의 5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얘는 올라가면 4분의 n은 4분의 5다. 이거 하나만 남잖아. n은 몇 대면 돼? 5. 표본의 크기는 5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 어디에서 틀렸는지 찾았어? 오, 그거 놓치면 그냥 피눈물 나는 거지. 시험 문제 틀리셔도 돼요.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의 특징.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의 특징. 오, 글자가 너무 크네. 좀 줄여놓자. 네,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보자. 모평균의 모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자, 놀랍게도 모집단을 관찰해 봤더니 얘가 정규분포 곡선을 이루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네요. 그러면 이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요, 요 표본평균 x바 역시 정규분포를 따른다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표본의 크기 n에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 n에 상관없이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 n에 상관없이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정규분포는 뭐다? m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표본평균도 n의 크기에 전혀 상관없이 항상 정규분포를 그대로 따른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보도록 하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x에 대한 정규분포를 문제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제자가 뭐라고 얘기해? 야, 지금부터 표본 n개를 추출하는 이 x바에 대한 문제를 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을 똑같은 정규분포 문제로 고쳐 쓸래. 이때는 몇 콤마 몇이 들어간다?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요. 그리고 얘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돼? z 표준화 시키셔야 돼요. 그죠? 표준화 시켜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안 따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안 따르는데요. 오씨, 놀랍게도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런 미친, 어떤 때 이게 가능하냐? 요 옆에 적어놓도록 할게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이때는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뭐가 정규 분포를 따르건 안 따르건 결국 정규 분포화 시키고 다시 표준화 시키고 그래서 답을 내겠다. 이게 끝인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큰 그림을 밑에 네모 박스에 선생님이 정리해 놓도록 할게요. 자,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표본 평균 자체는 너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관찰해야 되는 것은 x에 관한 정규 분포인 m, 시그마의 제곱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가지고 그러면 x반은 추측 가능해. 얘도 정규 분포 n,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겠지?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뭐 합니까? 표준화해서 이번에 z에 관한 정규 분포로 바꿔야겠지. z에 관한 정규 분포는 항상 몇 콤마 몇이다? 0,1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때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이용해야 돼.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분모에 뭐가 들어가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죠? 네. 그리고 여기는 x바에 대한 정규 분포였으니까 x가 아니라요. x바 빼기 이제 평균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주저리 말 적고 갈게요. 인 표준 정규 분포표의 확률을 이용해서 답을 낸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런 거 배웠잖아. 와, 이항 분포 가지고 맞습니까? 얘를 가지고 x에 대한 정규 분포를 만들어서 다시 요 녀석을 가지고 표준화 시켜가지고 n은 0,1을 만들었는데 자, 이때 z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np q분의 x-np 뭐 이런 식이 됐었는데 이 녀석과 아주 비슷한 구조로 이런 패턴의 x바 표본 평균이 나오는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전부 다 표준화가 관건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 5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문제 푸세요. 확률 구하신 분은 답을 외쳐주십시오. 답은 0.82
0.6826 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와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에서 생산되는 생수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800ml, 표준 편차가 10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100병의 생수를 이미 추출할 때 생수의 용량의 평균이 799ml 이상 801ml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요, 요 표현은요, 무슨 표현입니까? 모평균, 모표준 편차에 대한 표현이지. 맞아? 그래서 X에 대한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평균이 8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분산은 10의 제곱인 요런 녀석이구나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병을 다 따가지고 무게를 재보면 하나도 못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샘플을 추출한 거야. 100병의 샘플을 추출했어. 그러면 그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X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역시 모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요 샘플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하지만 얘는 뭐가 되겠어? 800, 몇 분의 100분의 10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나와서 얘는 결국 n은 800, 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보고 여기에서 뭘 구하래? 이 내가 뽑아놓은 샘플이 799ml 이상 801ml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확률이라는 것은 P를 항상 쓰고 표현하셔야겠죠? 내가 뽑아놓은 샘플이 799 이상 801 이하일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작업해야 돼? 표준화 작업을 하셔야겠지요. 맞습니까? 자, 이 녀석 표준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을 구할 거다. 자, X가 대신에 Z가 등장할 시기다 라고 쓰시고요. 자,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뭐라고 쓰면 돼요? 시그마니까. 얘가 기준이잖아. 얘를 가지고 표준화 시키니까 몇 분의 1분의 여기는 799 마이너스 800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여기 뭐라고 쓰면 돼? 1분의 X바 빼기 M 해서 8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1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0에서 1까지가 0.3413인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네? 요 면적에 몇 배 하면 되겠다? 2배. 그래서 답 내면 답은 0.6826이 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얘들아, 알파와 베타의 차이, 뭐 두근의 차, 뭐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 두근 알파 베타의 차이 구하세요 하면 두근의 앞, 두근의 곱, 두근의 차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나? 절대값 붙여서 했어요. 두근의 차. 힌트 다 드렸습니다. 예, 풀어보십시오.
답을 내신 분은 답은 몇 번 하고 외쳐주십시오. 잘 안 되나? 시간 드릴까요? 같이 풀까요? 얘들아, 같이 풀까? 시간 줄까? 해볼 수 있겠어? 같이 풀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규 분포, M 뭐 이런 거 나오고 표본 평균, 모평균 뭐 이런 거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래, 모평균 원래 x라는 녀석은 정규 분포로 m, 9의 제곱이라는 녀석을 따르는 애였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에 뭐 이런 걸 구할 거예요. 즉 뭐가 되겠습니까? x바에 관한 걸 구하면 얘는요, 평균은 그대로지만 36분의, 즉 6의 제곱이라고 쓸까? 6의 제곱분의 9의 제곱. 예, 요런 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 녀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m,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3 전체의 제곱이다라는 요런 정규 분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까지 구해내려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무조건 뭐 해야 돼? 표준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0,1까지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조를 이용해서 무슨 확률을 구해야 되지? 라고 봤더니 이런 확률이래.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적어볼 거야. 그래, 확률은 항상 선생님이 P라고 쓰랬어. 그런데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X바하고 M을 요렇게 뺀 녀석의 차니까 절대값,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붙이는 거예요. 차가 3 이하이다라는 요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요렇게 식 세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절대값 벗겨내버릴 수 있죠. 절대값 벗겨내면 뭐가 돼? x바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다라는 요런 값이 나와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확률을 묻자. x바에 관한 확률을 구해야 돼? m에 관한 확률을 구해야 돼? 당연히 x바에 관한 확률을 구해야지. m은 고정된 숫자에 불과해요. 평균 몇이야 이런 거. 그래서 x바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등식의 각변에 몇을 더한다? m을 더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x바는 m-3 이상 m 플러스 3 이하다라는 이런 식의 확률이 될 거고,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 이제 표준화 작업하자. 나 확률 구할 건데 x바를 그냥 무조건 표준화된 z로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 x바에 관해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바로 이 녀석을 이용해야 되지. 분모에 뭐 써주면 되겠습니까? 2분의 3 써주면 되고, 여기는 뭐 쓰면 돼? m-3 빼기 m. 자, 다시 분모에 2분의 3 쓰고, 여기는 m 플러스 3에다가 뭐만 빼주면 돼? 평균 m만 빼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m,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버렸어. 그리고 이 녀석 계산하면 33 약분이 되겠네요. 결국 얘는 계산하면 몇 나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얘 계산하면 몇 나오니까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봤더니 0에서 2까지가 0.48이지. 근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0.48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2배 하면 되겠다. 0.96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치? 하라는 대로 그대로 구조를 기억해서요, 적용하시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6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얘도 똑같아. 그냥 그대로 풀면 돼.
그냥 그대로 모평균, 표본평균, 표준화 이 작업만 그대로 기계적으로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도윤이네 학교는 수학 원하고 수학 원하고 확통이야 1학기 때? 네. 그 확통 1년 내내 끌고 가요? 아니면 1학기 때 다 해요? 1년 내내. 1년 내내? 그럼 3학년 때 미적분하고 기백이야? 놀라운데? 진짜 그렇게 나가? 계획은 그런데? 그렇구나. 방법이 없구나. 근데 도윤아 그렇게 1, 2, 3학년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하면 수능 성적 안 나온다? 네. 전교 1등 돼서 구교장 추천 받아도 수학에서 3등 나오면 그것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가. 네. 그래서 미리 준비 잘 해놔. 네. 내신 1등급 1등이야? 아니야? 몰라? 2등. 2등 했어? 무슨 과목 때문에? 아, 어떤 내신이요? 내신. 전반적으로 너가 그 고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아, 내신이 1등. 1등 나왔어. 고교장 추천 지금 받을 수 있고 2명 받으니까는 그치? 2명 받을 수 있고 농어촌도 돼? 너희 학교? 아 거저 먹힌데? 너 농어촌 되지? 네. 거저 먹힌데? 그럼 너는 내신은 어차피 1등 할 거잖아 앞으로 그치? 그치? 수능 진짜 잘 잡아줘야 돼. 네. 너희 학교 서울대 수시 몇 명 맞춰줬어? 이번에 한 명. 그거 맞췄어? 못 맞췄어? 제가요. 어. 그리고 한명 맞춰서. 한 명 맞췄고 한 명이 아니었던 거니까 혹시 떨어진 애도 있고 최종 못 맞춰서? 연대 같은 거 보니까 맞추기는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그러면. 우리 갈거는 최종대 너 수학 되게 약하다. 네. 너무 안 한다. 선생님 올 때 열심히 해. 네. 매일 이상한 것만 하고 있어. 수학 안 하고 방학 내내. 잘하네. 어쨌든 답은 뭐 나왔니?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데. 답 안 나왔어? 시간 드려요. 어떻게? 풀어줄까? 같이 풀어야 돼. 같이 풀어요. 도윤이도 예. 자 보도록 할게요. 항상 구조는 이겁니다. 모평균, 포본평균, 표준화 이게 끝이야. 자 평균이 36,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렇구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36이고 표준 편차는 3이니까 분산 자리에는 3의 제곱을 써놓으면 되겠구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크기가 n이 표본을 이미 추출했답니다.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표본 평균에 관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얘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36, 얘는 n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다시 한번 얘를요 정리를 해주자면 얘는 36분의 루트 n분의 3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분산을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야 확률 구해봐. 확률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미지수 하나 구해봐 라고 나왔어요. 자 미지수 하나씩 하나 우리는 n값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100% 항상 z
표준화 시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표준화 시켜서 구해볼 겁니다. 자,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은요. P X반은 33 플러스 루트 N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0.02라는 이런 등식이다. 자, 이 녀석을요 표준화 시켜주면 X바 자리에 뭘 대신 대입해준다? 무조건 표준화 시키면 Z를 대입을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이게 X바가 오는 자리거든. 여기에 뭘 적어줘야 돼? 시그마니까 루트 N분의 3을 적어줘야겠죠. 루트 N분의 3 적고 얘를 적어야겠죠. 33 플러스 루트 N분의 3을 적고 여기에 평균 M을 빼야 돼요. 며칠 빼면 되겠다? 36을 요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값이 0.02다 라고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를 해봤더니 얘는요 Z고 여기 식 좀 복잡한데 그래서 정리해보면 루트 N분의 3에 33 빼기 36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N분의 3은 0.02다 뭐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면 33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자 이렇게 계산하면 33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1 이렇게 나오죠? 이 값이 0.02다 라고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 Z가 뭐보다 작은데 그 면적이 0.0이래. 0.0이 되게 작은 숫자잖아. 맞니? 뭐보다 작은데 0.02가 나온다는 건 여기에 있는 요 녀석보다 작은 면적이 0.02가 되겠구나 라고 요 식을 보고요. 이런 그림이 나올 거야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어. 근데 왜? 여기면 벌써 0.5보다 큰 값이니까 무조건 음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의 면적이 몇이 되면 돼? 0.48이 나오면 되지. 0.48과 관련이 돼 있는 녀석은 2.0이므로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몇이 될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래, 네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돼예요. 자,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이므로 루트 n은 3이므로 양변 제곱하면 n은 몇 개? 9개. 표본의 크기는 9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항상 똑같아. x, x바, 표준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대입.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 넘겨서 7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풀어보세요.